남자는 살인범이었다. 그는 매번 살인을 저지른 후 시신을 이 대나무 숲에 묻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갑자기 기억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몇 명을 죽였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오늘 집에 돌아오자 경찰들이 집 안에 나타났다. 병수는 대나무 숲의 시신이 경찰에게 발견된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기우였다. 이 경찰들은 단지 주민들을 인터뷰하러 온 것이었다. 그들은 과거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묻고 싶어 했다. 그때의 살인범이 바로 경찰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병수는 당시 사건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지금 조사하느냐고. 경찰은 단지 연구용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도 당시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들은 분명 과거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경찰이 떠나면서 병수에게 말했다. 이전에 확인하게 한 차량 번호는 경찰 태주 것이라고. 병수는 매우 의아해했다. 그가 말한 번호가 무슨 뜻인지 몰랐고 태주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경찰은 설명하지 않았다. 병수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말을 끝내고 떠났다. 그는 다시 자신의 녹음을 들었다. 녹음에는 딸이 최근 남자친구를 사귀었다고 나와 있었다. 그 남자친구가 바로 태주였다. 병수는 그 남자를 전에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기억하지 못했다. 이제야 기억이 돌아왔다. 이전 병수가 태주의 차와 부딪혔을 때 그는 차 안에서 피를 발견했다. 그는 태주가 최근 살인범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제 태주는 그의 딸의 남자친구였다. 그때 딸은 태주와 함께 영화관에 있었다. 병수는 곧장 영화관으로 갔다. 그런데 또다시 기억을 잃고 말았다. 병수는 그곳에 앉아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영화가 끝난 후 병수는 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딸은 이미 먼저 집에 돌아가 있었다. 병수는 딸이 태주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태주는 살인범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딸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태주를 잡기 위해 병수는 태주 차에서 채취한 피를 경찰에게 건넸다. 만약 그 피가 인체에서 나온 것임이 밝혀지면 태주가 살인범임을 증명할 수 있다. 그때 딸은 출근 중이었다. 태주는 퇴근 후 만나자고 딸에게 연락했다. 병수는 급히 딸을 데려갔다. 그는 태주에게 다시는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다. 그는 딸을 일주일 동안 집에 가두기로 했다. 일주일 후 검사가 나오면 태주가 살인범인지 증명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태주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태주는 이미 병수를 눈치챘다. 그때 눈꺼풀이 또 떨리기 시작했다. 눈꺼풀이 떨리면 다시 기억을 잃는다는 증거였다. 예상대로 다시 깨어나자 태주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